오늘은 제국주의 침략과 국민국가 건설 운동에서 유럽의 산업화 제국주의, 그 중에서도 산업혁명과 산업사회의 형성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48쪽부터 151쪽을 펴면 됩니다. 먼저 산업혁명의 배경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부터 유럽에서는 상품 생산 방식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원료나 비용을 수공업자, 즉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한테 먼저 지불하고 상인이 제품을 나중에 받는 선대제 수공업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선대제의 장점은 수공업자들이 원료나 비용을 부담이 굉장히 컸는데 이것을 상인으로부터 먼저 제공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한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수공업자들은 이전에는 속도가 좀 느렸다면 원료나 비용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속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 속도를 높이는 측면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분업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분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건 산업화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품 생산 방식이 선대제 형태로 발전했다라는 건 나중에 이루어질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분업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 분업이 점점 더 발전해서 수공업을 생산하는데도 마치 공장처럼 분업 형태로 공장제 수공업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수공업자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한 곳에 모여서 제품을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분업화를 추진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산업혁명의 배경으로서 이렇게 상품 생산 방식이 이미 유럽에서 자발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더라는 걸 배경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산업혁명의 정의를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산업혁명은 먼저 배경을 보면 18세기 후반 기계가 발명되고 기술이 혁신되면서 기존의 수공업 중심의 생산 방식이 공장제 기계공업 방식으로 변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장제 기계공업의 도입으로 생산력이 크게 늘고 이로 인해서 경제와 사회 구조의 변화가 나타난 엄청난 혁명적인 사건을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날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런 것처럼 산업혁명은 산업의 형태가 바뀜으로 인해서 거기서 종료되는 게 아니라 사회 곳곳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용어를 붙게 되는 겁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배경이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다른 국가도 아니고 왜 하필 영국이었을까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영국은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을 거치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명예혁명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고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입헌군주제라는 안정적인 정치를 가지고 있었던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을 위해서 열심히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국은 석탄이나 철 등 초기 산업화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지하 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이전에도 양에서 털을 깎아서 그걸로 실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노직물 공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자본이 이미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인클로저 운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인클로저 운동은 15세기 말 이후 영국의 대지주들이 모직물 공업이 발전한 그 배경을 통해서 양을 키우거나 대농장을 경영하기 위해서 개간되지 않은 땅, 그리고 같이 공유하던 땅, 공유지 등에 울타리를 쳐서 그곳을 자신의 소유주로 명확하게 만들게 한 운동을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는 운동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 울타리를 치게 되면 이 울타리 내에서 원래는 자기 소유의 땅이 아니지만 대대손손 이 땅을 경작해 왔던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소유권을 증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땅에서 쫓겨나야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쫓겨난 이 사람들이 도시로 향하게 되고 도시의 유휴 노동력이 풍부해지면서 이 유휴 노동력을 공장으로 투입하면서 공장에서 많은 공업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국은 해외 식민지를 가장 많이 건설한 국가 중 하나였죠. 그래서 다양한 소비 시장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만들어낸 다음 그걸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제품을 소비해줄 수 있는 식민지들이 많았던 배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식민지에서 이걸 원해서 샀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된 배경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산업혁명의 전개와 확산입니다. 산업혁명은 면직물 공업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면직물 공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면사, 즉 실을 뽑는 기계가 발전해야 되고, 이 실을 통해서 직물을 짜는, 천을 짜는 기계가 번갈아 가면서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실을 뽑는 기계만 발전한다고 해서 면직물 공업이 드라마틱하게 발전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실이 나와 있는데 그 실이 남아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실을 짜줄 수 있는, 천으로 짜줄 수 있는 기계도 함께 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을 뽑는 기계인 방적기와, 이게 방적기예요. 네. 천을 짜는 기계인 방직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배트를 기계처럼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을 짜는 기계인 방직기가 함께 발명이 되면서 두 가지가 번갈아 개량되면서 면직물 공업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 기계를 돌리기 위한 동력으로서 제임스 와트가 개량한 증기기관이 동력으로 사용되면서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교통, 통신, 화학, 전기 산업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교통으로는 증기기관이 개량됐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이 증기기관이 차와 배에 투입이 되게 되면서, 이 차는 기차입니다. 증기기관차, 증기선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통신적인 측면에서는 모스가 유선 전신을 발명하고 벨이 전화를 발명하게 됩니다. 이어서 19세기 후반에는 화학과 전기 분야의 산업화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서 급속도로 산업혁명의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산업화의 흐름은 각국에 많이 전파가 되는데요. 19세기 전반에는 벨기에, 프랑스, 19세기 후반에는 미국과 독일이 산업화를 이룩하게 되는데, 미국과 독일은 이전의 영국과는 달리 중화공업이 발전했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19세기 말부터는 러시아와 일본에서도 산업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표를 보면 미국과 독일의 공업 생산 점유율이 크게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미국이고요. 여기가 독일이죠. 원래는 이때는 미국과 독일이 굉장히 미미한 측면이었고 영국이 가장 절반 이상이었는데 점점 영국의 퍼센테이지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미국과 독일의 중화공업은 결국에는 이전에 영국의 그런 면직물 공업이나 그런 구시대의 그런 공업의 형태를 추월하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 영국보다 미국이나 독일이 공업의 가장 선진적인 국가인 거는 이때 19세기 후반에 뒤늦게 산업화에 참여를 했지만 이렇게 좀 새로운 산업, 중화공업이라는 측면에 많은 발전을 기여를 했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입니다. 산업사회 및 자본주의 사회 형립을 보면 산업혁명 이후 공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대량 생산된 물건이 증기기관이나 증기선을 통해서 먼 지역까지 빠르게 운송될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의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시로 인구가 집중하게 되겠죠. 그래서 도시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데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 촌향도 현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가 유럽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의 두 가지 핵심 축은 바로 자본가와 임금 노동자입니다. 중산계급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얻고, 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서 자본주의 사회가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자본주의 사회는 심각한 빈부격차 문제도 결국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이후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나친 산업화로 인해서 공장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공장에서 돌린 그런 폐기물 같은 게 나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환경오염도 대표적인 사회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먼저 도시 문제는 주택이 부족하고 위생이 굉장히 열악하고 환경오염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 환경오염 문제가 있죠. 노동 문제도 있었는데요.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았고,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기계가 업그레이드 되니까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겨 실업자가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갖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까지 벌이게 되는데, 그런 운동을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1881년 독일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풍경을 그렸는데 굴뚝에서 매연이 나오고 있죠.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그런 매연을 정화하기 위한 시설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세먼지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오늘날의 공기 상태보다 훨씬 더 안 좋았대요. 그래서 이때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림 작품을 보면 그림이 좀 뿌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산업사회로 인해서 늘 하늘이 뿌옇고 스모그가 뒤덮여 있고 이런 모습이 투영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산업혁명기에 여러 가지 영국 사회의 모습을 드러낸 영화도 있는데 그 영화에서도 이렇게 매연이 가득하고 뿌연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회는 변화했지만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고 얘기했었죠.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임금 인상이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회주의 사상은 공동생산, 공동분배, 그러니까 만민이 경제적으로 평등한 거 그런 걸 추구하는 게 바로 사회주의 사상이죠. 사회주의 사상은 결국에는 자본주의 체제가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통해서 그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요. 자본주의는 엄청난 빈부격차를 초래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점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비판하며 등장을 했고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고 공동생산 및 공동분배를 통한 평등사회를 건설할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상가에는 카를 마르크스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는 경제가 발전한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로운 경쟁이 인정되는 한 힘없는 자는 더욱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개혁해야 됩니다. 라는 걸 강조했던 사람이고요. 왼쪽에 나와 있는 사람은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와 자유로운 경쟁은 사회 발전의 기초이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라는 자유주의 경제체를 논한 사람입니다. 영국 의회조사단에 제출된 보고서 이거 영국에서 공장 일을 어렸을 때부터 시작한 즉 여기 6살 때부터 시작했다고 나오죠. 아동 노동 문제를 담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요. 아동들이 6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끔찍하죠? 그리고 이거는 19세기 아동 노동을 그린 만화입니다. 이렇게 산업혁명은 여러 가지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주기도 하였다라는 점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